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넣어둔 돈은 한 달에 250만 원까지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이 있어도 연체가 있어도 채권자가 와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통장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이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계비 계좌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좌를 만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본인이 대출이나 카드 연체로 걱정이시라면 더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생계비 계좌는 말 그대로 생계비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 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금고를 하나씩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고 신용 등급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전 국민이 1인당 한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 안에는 한 달에 2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고 현금도 인출할 수 있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하필 250만 원일까요? 2019년에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18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6년입니다. 거의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월세도 올랐고 식비도 올랐고 교통비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도 계속 올랐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지금은 15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85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한 달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월세만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합니다. 식비도 아무리 아껴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올린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실제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그럼 생계비 계좌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2026년 2월 1일이 되면 전국의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평소에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계비 계좌 만들러 왔습니다라고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기존에 쓰시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전국의 모든 은행을 통틀어서 1인당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하나, 신한은행에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에 만들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 좋을까요? 아니면 ATM이 많은 은행이 좋을까요?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 편한 은행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다른 은행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존 생계비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은행에서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계비 계좌에 돈을 넣고 빼는 것은 일반 통장과 똑같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되고 ATM에서도 되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넣을 수 있는 돈이 25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도 250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제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250만 원 넣었다가 빼고 또 250만 원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반복하면 사실상 무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도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의 합계가 250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입금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쿠폰을 하나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쿠폰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지만 쿠폰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생계비 계좌에는 2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른 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급여 통장을 두 개로 나눠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생계비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은 원래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통장에 들어온 후에는 일반 돈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계비 계좌로 받는 게 더 안전합니다. 출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250만 원을 한꺼번에 다 빼셔도 되고 조금씩 나눠 쓰셔도 됩니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계좌이체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를 만들 때 주의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1인 1계좌입니다. 여러 개 만들 수 없습니다. 남편 앞으로 하나, 아내 앞으로 하나,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두 개는 안 됩니다. 둘째, 한 달 입금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잔액 한도도 250만 원입니다. 이걸 초과하면 추가 입금이 안 됩니다. 셋째, 만약 생계비 계좌 잔액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생계비 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다른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생계비 계좌 200만 원은 전액 보호되고 다른 통장에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도 추가로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보호 한도가 25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보호받았으면 50만 원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생계비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압류를 막는 것일 뿐 빚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섯째, 만약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럼 생계비 계좌는 언제 만들어야 할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빚이 없어도 2026년 2월 1일이 되면 바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압류는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통장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통장이 막힌 상태에서는 돈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빚이 없어도 나중에 자녀 보증을 서줄 수도 있고 친구 빚 때문에 연대 보증을 설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유하자면 생계비 계좌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꼭 만드시길 권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빚을 떠안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보증을 잘못 서줄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통장이 막히면 정말 막막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중요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2월 1일이 되면 꼭 생계비 계좌를 만드십시오. 지금 빚이 없어도 만드십시오.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특히 자녀분들이 대출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꼭 생계비 계좌를 만들라고 알려주십시오. 셋째, 주변에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2월 1일이 되면 바로 생계비 계좌를 만들고 급여나 수입을 그쪽으로 받으십시오. 다섯째, 생계비 계좌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빚이 너무 많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섯째, 절대 새로운 빚을 내서 옛날 빚을 갚지 마십시오. 이건 눈덩이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차라리 채권자와 협상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낫습니다. 일곱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빚이 많아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2월 1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